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손으로 놀아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냥놀이는요, 하루 15분씩 4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냥놀이가 끝난 후에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놀이 이전에 안전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밝은 환경보다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상호작용놀이, 즉 사냥놀이는요, 강아지의 산책만큼이나 중요한 하루 일과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실내 생활에서의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는 육체적인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사냥 본능을 유지시키며 또 고양이에게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고양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루틴입니다. 더불어 우리 집사와의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요,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놀아주셔야만 놀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역시 모든 집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양이 사냥놀이의 주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손으로 놀아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손이야말로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놀이기구입니다. 정말 작은 동물과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또 물었을 때 질감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작은 아가 고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으로 놀아주시면 안 됩니다. 손을 물어도 되는 사냥물로 인식을 하거나 장난감으로 인식을 해버리면요, 앞으로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실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자주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손이 걸레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고양이와 놀이는요, 장난감을 사용한, 기구를 사용한 놀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냥놀이는요, 하루 15분씩 4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쉽게 지치는 뚱냥이나 나이 든 노령묘도 있을 수 있고요,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에너자이저 같은 어린 고양이나 벵갈이나 코숏 같은 체육 특기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시간은 15분으로 동일하게 놀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체력별로 놀 수 있는 만큼의 강도는 조절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관절염에 있는 노령묘나 아니면 젊은 벵갈조차도 똑같이 15분을 놀아주시되, 벵갈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격하게 놀아주시고요, 노령묘라면요,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15분간 천천히 놀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서요, 고양이의 사냥 시간에서 비롯된 그러한 시간 개념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고양이의 사냥 시간은요, 한 번 사냥을 시작하면은요, 평균 15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못 잡아도 지구력이 약한 고양이는요, 어차피 지쳐서 15분 이상은 더 못 뜁니다. 또 고양이의 하루 사냥 횟수는요, 평균적으로 4에서 6회를 하게 되므로 하루 4회 15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실내 고양이의 놀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사냥놀이는요, 되도록 식전에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고플 때 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고양이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배가 부른데 사냥하는 동물은 없거든요. 고양이가 공복 상태일 때 더 사냥놀이에 몰두하고요,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고양이는요, 당연히 사냥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사냥놀이에 그리 큰 흥미를 보이기도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만한 뚱냥이가 사냥놀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항상 배가 불러서가 아닐까요? 사냥놀이가 끝난 후에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냥놀이의 끝은요, 사냥의 성공함과 동시에 사냥의 성과물을 나눠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고양이 세계의 룰입니다. 이 룰이 안 지켜진다면요, 고양이는 사냥놀이의 끝에 보상이 없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고요, 당연히 고양이는요, 점점 사냥놀이에 흥미를 잃어갈 것입니다. 즉 사냥놀이를 해도 결과물이 없으면요, 흥미를 잃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냥이 끝났다면요, 사료를 주세요. 캔을 따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식사 시간이 아직 아니라면요, 작은 간식이라도 혹은 추루라도 조금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양이는요, 시간이 갈수록 사냥에 더욱더 몰두하게 됩니다. 사냥놀이의 끝은 사냥의 성공이며 그 결과물을 먹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도 역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요, 사냥이 끝난 후에는요, 사용된 장난감은 반드시 숨겨두신다가 원칙입니다. 모든 장난감은요, 살아있는 실제의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질리게 됩니다. 너무 오래 노출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장난감은요, 당연히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고요, 그럴 땐 새 장난감을 또 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장난감은요, 반드시 놀이의 시간에만 꺼내서 사용해 주시고요. 놀이가 끝난다면은요, 반드시 고양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잦은 노출로 고양이가 쉽게 질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구비하셔서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표시를 해두시고 매일 바꿔가며 사용을 해서 고양이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6번째 원칙은요, 놀이 이전에 안전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고양이의 사냥놀이 시에는요, 생각보다 격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양이 행동에 신나서 더 격하게 낚싯대를 흔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의외로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고양이가 점프와 착지 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은 곳에서 놀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착지 시 어딘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요,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여러 사냥 동선을 머릿속에 미리 그리시고요, 예상을 하셔서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집안의 무언가를 부시지 않도록 조심해서 놀아주셔야 합니다. 사냥놀이 중에요, 실제로 TV를 넘어뜨리거나 미끄러져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7번째 규칙은요, 밝은 환경보다는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요, 초저녁에 주로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때가 사냥의 성공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가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사냥놀이 시 주변이 너무 밝으면은요, 고양이의 시야를 방해하고요, 또 너무 어두우면요, 우리 집사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주변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면은요, 고양이는 더 몰입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더 활동적으로 사냥물을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이라면은요, 커튼을 쳐주시고, 밤이라면은요, 집안의 조명을 약간 낮추시고 놀아줘 보세요. 고양이가 더 흥미진진하게 놀이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8번째 규칙은 모든 사냥놀이에는요, 반드시 드라마를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해보십니다. 각각 고양이의 체력을 고려하셔서요, 기승전결의 드라마를 만들어줘 봅니다. 사냥놀이에 더욱더 몰입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의 없이 흔드는 낚싯대에 흥분해서 뛰어드는 고양이는요, 정말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나이가 든 아이들일수록요, 성의 없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이런 사냥물에는요, 흥미를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날벌레나 새나 쥐 같은 작은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서 살살살 움직여봅니다. 고양이가 흥미를 느끼고 쳐다보면은요, 도망갈 것처럼 고양이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사냥물의 거리를 벌려봅니다.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하면은요, 열심히 도망을 다녀보는 겁니다. 고양이가 결국엔 사냥을 성공한다면요, 잠시 반항을 해보다가 결국은 천천히 움직임을 둔화시켜서 사냥에 성공을 했음을 알도록 해줍니다. 잠시 사냥 성공의 기분을 만끽하게 한 후에 다시 사냥놀이를 또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런 기승전결의 드라마를 구성해서 해보시면은요, 고양이가 당연히 더 사냥놀이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현재 고양이와 잘 놀아주고 계신가요? 모든 놀이에는요,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더 원활한 상호작용 놀이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외계인과 소통하고 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와 놀아줄 때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